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던 중 부모님께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사진을 받아들던 부모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어요. 진짜 임신을 했단 말이야? 진짜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됐어. 세상에나.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네. 라며 엄마가 결국 눈물을 훔쳤는데요. 사실 저는 30살 후반, 그리고 남편은 40을 넘긴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다가 많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양가에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첫 인사를 가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늦게라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난 그저 니들만 행복하다면 다 괜찮으니까 부디 잘만 살아다오. 시어머님의 말씀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30살 초반에 결혼한 시누이와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네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첫 인사를 가던 날 시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보며 말을 했거든요. 니들 결혼하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동안 홀어머니라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혹시나 니들이 손주들 봐달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테지만 그런 거 아니면 집에도 자주 올 필요 없어. 시어머님 입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시누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결혼도 안 했는데 손주 얘기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주는 거야.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렇다니까. 난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말 꺼낸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님이 급하게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제가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손주 태어나면 진짜로 봐주실 거예요? 저는 출산하고도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물론이지. 내가 다 봐주고 말고.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살자꾸나. 임신이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니? 그럼 손주들 봐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뭐? 손주들? 네, 저는 최소한 둘은 낳을 생각이거든요. 출산율도 낮다고 하는데 최소한 둘은 낳아야죠. 그럼 나야 너무 좋지. 근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맘 편히 가져. 라며 시어머님 얼굴에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잡음 하나 없이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혹여나 제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시댁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 고부 갈등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시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시다 보니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신까지 했으니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초음파 사진을 받아둔 부모님이 감동까지 받은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동안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던 엄마가 감정을 가라앉힌 뒤 물었습니다. 사부인도 참 좋아하시겠구나.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바라고 계셨겠어. 거기다 쌍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게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하자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별로 안 좋아하시다니. 말 그대로야. 나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으신 건가? 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냥 축하한다 그 말뿐이시더라고. 사부인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어, 그냥 쌍둥이 키우면 힘들다고 하던데 걱정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는 피곤하시다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 그 모습 보는데 난 많이 서운하더라고. 언제는 손주 태어나면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쌍둥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표정부터 달라지더라니까. 아마도 내가 육아 도와달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 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 그럴 리가 있겠어?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엄마, 난 말이야. 우리는 고부 갈등 그런 게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역시 시댁 가족들과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하더라고. 제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쏟아내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네가 임신해서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은데 사부인처럼 좋은 분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거기다 네 시누이도 좀 착하니? 세상에 네 시댁 가족들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 항상 말 조심해. 그러다 민서방에 듣기라도 해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시누이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시누이 말 들으면서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니까. 네 시누이가 와서 뭐라고 했길래 손이 벌벌 떨렸다는 거야? 좋은 날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댁 험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인지 아빠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시누이와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며칠 전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잠시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시누이는 집에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에 조금 낯선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시누이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기꺼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누이가 온다고 해서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함께 나름 열심히 음식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난 나가 있을게.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같이 얘기해. 아니야. 난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같으면 시누이가 벌써 말렸을 텐데 그날은 시누이도 딱히 말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나간 뒤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채 시누이 표정을 살폈더니 그날따라 표정이 많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결국 눈치를 보다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은 아니고 언니 몸은 괜찮은 거죠? 네, 입덧이 조금 있긴 한데 참을만 해요. 입덧도 있는데 음식은 뭐하러 준비하셨어요? 그냥 대충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아가씨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방문하는 건데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었어요. 아가씨 파스타 좋아하잖아요.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제가 시누이 앞으로 파스타를 살짝 밀었는데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을게요. 언니도 같이 먹어요. 어때요? 맛은 괜찮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 마늘빵도 맛있네요. 시누이가 천천히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에 궁금함을 참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거라도 있을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저한테 조금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길래요. 아,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게 언니가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 엄마가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머님이 힘드시다니요? 그동안 엄마가 많이 바쁘게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래요. 그건 언니도 알고 있죠? 그럼요. 그건 저도 알고 있죠. 라며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자 시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참 활기차게 사셨는데 오빠랑 언니가 결혼한 뒤로 두 사람이 집에 너무 자주 찾아와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언니랑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저도 친정에 자주 안 갔거든요. 근데 언니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반가웠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기빨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언니가 싫다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엄마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깨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을 하던 시누이가 안절부절 못한 채 제 눈치를 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오빠가 결혼 전에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난 네 오빠가 결혼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생각이야.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근데 언니가 한 달에 몇 번씩 집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음식도 신경 써야 하고 혹시나 며느리한테 책 잡힐까 싶어서 청소도 해야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언니가 엄마를 찾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예 가지 말라고요? 네. 아무래도 엄마가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당분간은 엄마한테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저도 언니한테 이런 말 드리기 정말 미안하네요. 순간 신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라는 생각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신우이가 한 말을 요약해보자면 시어머님이 저를 만나는 것에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니 당분간 시댁의 발길을 끊으라는 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신우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걱정스레 물었어요. 언니,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있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엄마도 그냥 좀 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께서 나중에 육아도 도와주신다고 하길래 더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자주 찾아뵀던 거예요. 언니가 말 꺼낸 김에 미리 얘기하는 건데 엄마가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걱정이라니요? 그게 처음에는 손주들도 다 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난 뒤부터는 아무래도 엄마가 말 실수한 것 같다고 잠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들 태어나도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긴 힘들 것 같아요.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다시 고개를 떨구자 진우이가 눈치를 살피며 위로했습니다. 언니, 근데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엄마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육아를 꼭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맘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다 보니까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제가 조카들 돌봐드릴게요. 라며 신우이가 또다시 위로를 했지만 그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사돈이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사실 임신 사실도 어머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 뭐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손주들 봐주기 싫으니까 그냥 핑계대는 것 같구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니까 그렇지. 전에도 나랑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손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었거든. 그러면서 사부인이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손주 봐줘도 괜찮다고 하니까 사부인이 직접 돌보고 싶다고 목소리까지 높이셨거든. 근데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네. 라며 엄마가 머리를 갸우뚱하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딸,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만 해. 엄마가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알았어. 근데 아직까지는 과일만 계속 땡겨서 과일 빼놓고는 딱히 먹고 싶은 게 없긴 해. 그럼 엄마가 과일이라도 사다 줄까? 과일 중에서도 뭐가 제일 먹고 싶어? 과일은 다 맛있는데 그 중에서도 딸기랑 사과가 제일 맛있는 거 있지. 그럼 엄마가 이따가 백화점에 가서 딸기랑 사과 좋은 걸로 사갈게. 백화점은 뭐하러 가? 그냥 마트에서 사도 충분한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사부인한테는 여전히 안 가보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오지 말라고 하니까 난 오히려 편하고 좋지 뭐.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내가 전화드려도 받지도 않고 다시 연락도 없으시더라고. 라며 제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자 엄마도 걱정스레 대꾸했습니다. 네 전화도 안 받아? 네 전화더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나도 걱정이 돼서 사부인한테 전화해봤더니 내 전화도 안 받더라고. 내 전화도 받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전화했어. 나는 그냥 사부인이 걱정돼서 전화해봤지. 암튼 민서방한테 물어봐서 사부인한테 별일 없는지 확인 좀 해봐. 부재중 전화를 받으면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도 없고 걱정이 되네.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제가 짜증스레 말을 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이상했는데요. 우선 시누이마저도 거의 연락이 없었고 남편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거기다 주말에도 상갓집이다 보다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많이 예민한 상태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가 우리 회사 거래처다 보니 남편 회사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임신 전에 가끔 시간을 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남편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왔고 제게 차 한 잔 마시자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차를 마셨는데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임신해서 많이 힘드시죠? 특히나 쌍둥이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민 팀장님이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그이가요? 네,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팀장님께서 최근에 휴가도 많이 쓰셔서 팔불출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걸요. 근데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을 보는 거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지만 팀장님처럼 극성 아빠는 처음이라니까요. 라며 직원이 남편 칭찬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저 멍한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있자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최근에 우리 남편이 휴가를 많이 냈다는 말 사실이에요? 잘 아시면서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저번 달 말에는 반차를 3번이나 냈잖아요. 아, 그랬지. 죄송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깜빡깜빡하네요. 괜찮습니다. 제 아내는 애를 셋이나 낳다 보니까 깜빡이 병이 더 심한걸요. 라는 남편 회사 직원 말에 제가 억지 웃음을 지었는데요. 남편이 휴가를 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번 달 말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왔기에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그날 퇴근 후 남편에게 따져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날도 역시나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모른 척하고 말을 꺼냈어요. 나 임신해서 힘든데 맨날 늦게 들어오고 당신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요즘 들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나도 힘드네. 회사 일 웬만큼 처리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남겨놓고. 근데 당신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라며 제가 남편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요. 순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글쎄 아니라니까.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늦었다. 나 출근할 테니까 당신도 조심해서 출근해. 남편이 후다닥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은 더욱 많은 의구심만 남길 뿐이었는데요.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남편이었기에 어딘지 모르게 많이 어색해 보였으니까요. 그 뒤에도 남편은 의심스런 행동을 자주 했기에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신우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걸면 잠시 후에 바빠서 통화가 힘들다는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추론해보자면 저도 모르는 사이 시댁 가족들이 저를 은근히 따돌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욕실로 들어갔는데요. 저 몰래 시댁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던 것인지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본 척 하려고 했지만 잠시 후 제 이름까지 거론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는데요. 평소 남편은 귀찮다고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설정해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일일이 확인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안심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확인하다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며느리한테 알리면 안 되니까 다들 조심하고 또 조심해. 알았어. 누가 알면 이순신 장군인 줄 알겠네. 뜬금없이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왜 나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며느리한테 절대 알리면 안 돼. 알았어. 내일 반찬 만들어서 갈 테니까 알고 있어. 오빠도 내일 올 거지? 라며 시누이가 물었고 제가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제가 본 걸 눈치채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 뒤에도 카톡이 많이 왔기에 미처 남편이 확인하지 못한 듯 해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취침이를 떼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끝나는 거야? 회사 가봐야 알겠지만 오늘도 늦게 끝날 것 같아. 남편 말에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지만 모른 척하고 출근을 했고 그날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시댁 아파트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얼마 뒤 시누이가 쇼핑 봉투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섰고 잠시 후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한다던 남편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분명히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순간 조용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제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에 계신 거 아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라는 말에 한 30초 정도 정적이 흘렀다고 해야 할까요? 곧 문이 열렸고 시누이가 허둥지둥하며 물었습니다. 언니가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내가 오면 안 되기라도 하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우선 돌아가셔야 할 것 같은데. 왜요? 저만 따돌리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이라도 보내려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진짜 믿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제가 그렇게 불편하면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진정하세요. 시누이가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던 순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사람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숨길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시누이가 억지로 길을 비켜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그동안 나한테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 밥 먹었던 거야? 임신한 아내 혼자 두고 여기 와서 밥 먹으니까 아주 좋았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다다다 쏘아붙였는데요. 순간 안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시어머님의 모습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얘, 사실은 내 꼴이 이래서 너한테 말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어머님 얼굴이 그리고 머리카락은 왜 그러세요? 그날 마주한 시어머님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제가 손으로 입까지 가린 채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미안한 듯 입을 뗐습니다. 언니 많이 놀랐죠? 우선 여기에 좀 앉으세요. 제가 놀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몹쓸병에 걸렸다지 뭐니. 그래서 항암이다 뭐다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몰골이 이렇게 흉측해졌지 뭐니. 임신을 하면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봐야 한다잖니. 근데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얼굴이 이 모양인데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저만 모르고 이게 뭐예요. 속상한 마음에 제가 눈물을 떨궜는데요. 시어머님도 속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한 거야. 네 성격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
허구한 날 집에 온다고 난리칠 게 뻔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는 좀 나아지면 말하려고 했던 건데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진짜 너무해요. 그나저나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래도 초기에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지 뭐니. 우리 사이가 회사에서 무슨 건강검진 해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억지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처음 항암 치료 받을 때는 전혀 먹지도 못하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법 밥도 잘 먹고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말씀은 하셨어야죠. 말하는 내내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안타깝다는 듯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나 절대 안 죽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손주들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갈 참이야. 내가 말이야,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혼자 자식들 키우면서 지금껏 잘 살았잖니. 사람들이 독하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했거든. 사람들 말처럼 나 독한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나 아픈 거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망했네 망했어. 라며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웃었는데요. 그 뒤 다 함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시어머님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랬던 것인지 회복이 많이 빠른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쌍둥이까지 태어났고 시어머님은 식이요법부터 운동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 뒤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쌍둥이도 돌봐야 했고 시어머님도 걱정이 됐기에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초보 엄마라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셨고 엄마와 함께 시댁에서 쌍둥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기검진 받고 왔는데 아주 좋다고 칭찬받았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그 매콤한 쫄면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대신 제가 맛있는 두부 요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어머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대신 두부 요리를 살짝 매콤달콤하게 해볼게요. 암튼 우리 며느리는 독해도 너무 독해. 라며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는 모습에 엄마와 제가 큰 소리로 웃자 시어머님도 따라 웃었고 쌍둥이도 덩달아 따라 웃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